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다양한 창의성을 어떻게 신장할 수 있는지 그 교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의성 신장과 관련해서 창의성 사고 기술은 서로 독립적이고 이분법적이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은 결합적이기도 하고 딱 구분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목표 이온 분류표를 만든 블룸이 있죠. 이분이 창의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고 고차원적인 사고 기술인 분석 종합 평가의 경우 창의성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기술인 비판적 사고, 추론, 계획, 조직 등도 창의적 문제 해결의 필수 요소이다. 여기에 블룸의 텍사노미에 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기억하는 것, 그 다음에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적용하는 것, 분석하는 것, 평가, 그 다음에 창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종합이라는 표현으로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이제 위로 갈수록 더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동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블룸이 분류한 그런 분류도 중에는 이 질문과 과제를 결합한 디자인 휠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이 6개의 그 영역이 있고요. 이 6개의 영역에 대해서 각 영역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행동 동사, 활동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석할 때는 추론하는 것, 그다음에 조사하는 것, 선택하는 것, 비교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다음에 분류하는 것, 그다음에 그걸 찾아내는 것, 그다음에 이제 영역화하는 것, 뭐 이런 등등이 이제 하위 영역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 행동 동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과제를 수행하느냐. 그래서 설문지 만드는 것, 논증하는 것, 뭐 그 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리포트 쓰는 것, 그다음에 조사 활동, 그래프 만드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과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영역이 있고 과제가 있고 행동 동사가 있고 이런 걸 연결시켜서 어떤 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역시 이제 종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여기에 보면은 롤플레이, 역할극 하는 것, 그 다음에 구성하는 것, 그 다음에 생산하는 것, 계획하는 것, 창의적으로 뭘 만들어내는 것, 조직화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종합의 능력, 활동 영역이고요. 행동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만들어내거나 노래를 만들어내거나 그 다음에 가설을 형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 이 종합과 관련된 가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와 같이 해서 책을 만들어내거나 연극을 만들어내거나 또는 대안적인 어떤 행동 과정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조합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만들어놨는데 저도 처음에 이 휘를 봤을 때 글자가 너무 작아서 읽어볼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블룸이라는 분이 아주 잘 만들어 놨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능력을 키우고자 할 때 그 능력과 관련된 어떤 행동 동사, 과제 이런 걸 적절하게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제 어떤 걸 만들어낼 수가 있겠구나. 뭐 활동을 계획할 수도 있고 수업 계획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생들이 능력을 키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창의성 신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의성 한다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이렇게 보죠. 그래서 유창성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걸 유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생각,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능력이고, 융통성은 고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시각 자체를 변화시켜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즉, 관점을 다양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고 그러면은 종이 한 장으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종이 한 장으로 뭐 종이에 글을 쓴다, 시를 쓴다, 그림을 그린다, 뭐 종이에다가 뭐 이렇게 또 다른 걸 표시한다, 메모를 한다, 이런 거는 다 유창성으로는 뭐 한 7가지 뭐 또는 20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융통성으로 봐서는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다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쓰거나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한 행동을 하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종이 한 장으로 종이 비행기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글을 쓰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이죠. 그다음에 종이에 불을 붙여서 땔감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영역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융통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창성보다 융통성이 더 창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창성은 남이 생각하지 않는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50명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런 독창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교성은 어떤 아이디어를 더 치밀하게 이제 세부화시키고 더 구체화시키는 능력, 이걸 이제 정교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창의적인 능력으로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뛰어날 것을 이제 창의적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창의성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창성, 융통성, 그다음에 독창성, 정교성, 그 외에도 호기심이라든가 모험을 감수한다라든가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다음에 복잡성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잡성에 대응하는 것, 그다음 상상하는 능력, 상상력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창성이 어느 정도 유창하냐, 이걸 루브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점에서 5점까지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제한된 아이디어를 낸다, 제한된 반응을 한다, 이것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반응을 한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줄 수 있고, 역시 이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내고 접근하는 정도가 차이에 있어서 역시 1점에서 5점까지 줄 수 있고, 어느 정도 독창적이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독창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내는지, 그 다음에 정교한 것은, 여기에다가 세부적인 걸 더해서 더 섬세하게 만들고, 그걸 더 변화시킬 수 있고, 이런 능력을 또 이제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역시 이제 호기심도 이제, 어, 그, 굉장히 뛰어난 어떤 호기심, 중요하고, 거의 독립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이제 보일 때 호기심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창의성 요소와 루브릭을 보시고 학생들이 창의적인 수업을 했을 때 그걸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공개를 해서 학생들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창의성을 신장하는 것은 이렇게 보통 이제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을 보편적으로 따지는데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이런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있는데, 뭔가 불편하다. 이걸 개선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 교실에서 개선할 수 있는 걸 아이디어를 내고, 교실에서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고요. 흔한 물건을 특이한 용도로 사용한다면, 볼펜을 갖다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뭐, 신발을 다른 방법으로 용한다면 뭐, 이런 등등이 있을 수 있고, 아이디어나 상품 설계, 이런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 창의성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의적인 사고 요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있고, 이것의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것, 다른 영역의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독창적인 것, 이렇게 해서 루브릭을 만들어서 역시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의성의 영역으로 보면은 여기 아까도 뭐 계속 반복이 되지만은
이게 그 요소, 창의성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다른 것으로 변환할 수 있는 변환 능력,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민감성, 문제를 어느 정도 민감하게 인지를 하느냐라는 거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라든가, 시각화하는 능력, 상상력, 그 다음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사고, 그 다음에 초인지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을, 자기 생각을 계속 점검하는 이런 능력,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지를 하는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출물을 예상할 수 있고,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분석, 종합, 평가, 논리적 사고, 그 다음에 뭐 해상할 수 있는 능력, 반성할 수 있는 능력, 직관 능력, 그 다음에 연결성, 뭐 이것과 저것을 서로 안 맞는 것들인데 그걸 연결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창의성에 속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 신장은 민감성은 주변의 민감한 반응을 보여서 이걸 넓히는 능력이 되겠고요. 그래서 문제 정의는 진짜 문제를 규명하고 누락된 정보를 파악하는 것. 그다음에 문제의 명료와 단순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명료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지 않고 굉장히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그 문제의 하인 문제를 또 찾아낼 수 있고, 대안적인 문제를 또 뭐 정의를 한다라든가, 새로운 해결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 문제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 정의와 관련된 세부적인 그 어떤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뭐 시각화와 상상, 유추적 사고, 조급한 판단의 유부, 이런 것들이 다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창의성 신장과 관련해서 사고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창의성을 누르면 스캠프, 그다음에 육색 사고 모자 기법, CPS,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죠. 그다음에 아이디어 평가, 강제 결부법, 히터, 평가 행렬법, 쌍비교 분석법, 하이라이팅 기법,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캠퍼는 유튜브의 영상을 보시면은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캠퍼는 이 영어 철자의 머리 글자를 이제 딴 겁니다. 그래서 대체하기, 서브스티튜트가 되겠죠. 그래서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은 유지하면서 다른 재료, 부품, 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거. 예를 들어서 종이컵이 대체한 거죠. 우리가 보통 뭐, 유리컵이라든가 쇠로 된 컵이 있는데 그걸 대체한 것이 종이컵이다 한 거고, 그 다음에 쇠로 된 젓가락 대신에 나무 젓가락이 아이디어 나오고, 고무장갑, 태양전지, 자동차, 물침대. 그래서 침대인데 물침대를 사용을 함으로 해서 훨씬 좀 더 편하고, 그 다음에 온도 변화가 적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대체하기라는 사고 기법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걸 만들어낼 수 있죠. 지우개에 달린 연필, 카메라가 내장된 핸드폰, 이런 것들이 개발된 것이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컴바인의 C. 그 다음에 적용하기는 어댑터의 머리 글자 A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장미덩쿨을 활용해서 철조망을 만들어냈고, 산 우원각시를 이용해서 벨크로 찍찍이를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돌고래가 초음파를 쏘아서 먹이를 찾는다라든가 의사소통을 한다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수중 음파 탐지기가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수정 확대 축소하기, 그러니까 모디파이하고 매그니파이, 미니파이, 이런 것들이 M자를 따서 그래서 축소, 그래서 포스트잇 작은 거 이제 만들고, 그다음에 공기 주입하여 물에 뜨는 뭐 비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제품을 수정 확대 축소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게 put other uses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폐타이어를 발전소의 원료로 사용을 하거나 톱밥을 장작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제거하는 거, 이것은 이제 머리 글자로 역시 E를 사용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 제거하는 거. 그래서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녹음 기능 가능한 재생 전용 카세터,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재정리하기, 리어레인지 하는 거죠. 리버스 하는 거 또는 거꾸로 하는 거.
그래서 장갑을 에서 5발가락 양말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R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탬프의 각각을 활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발명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해결책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스탬프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것들도 있는데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기에 이제 쌍비교 분석법이라든가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이제 육색 사고 모자 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육색 사고 모자 기법은 백색 모자, 적색, 황색, 흑색, 녹색, 청색 그렇게 해서 육색 모자라고 하는데 모자를 6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색 모자를 쓴 사람은 순수함을 상징을 해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수치, 정보를 통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백색 모자를 쓰는 거고 적색 모자는 어떤 자기 느낌대로 직관적인 사고로 느낌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느낌, 직관, 육감에 따라서 자기의 의견을 말해주는 거고 황색 모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점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고 흑색 모자는 비판적인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나쁜 점 또는 실행 불가능한 점 이런 걸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녹색 모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 청색 모자는 그 이성적이고 이렇게 해서 순서를 조직하고 통제를 조절하고 이런 약간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해서 6사람을 선정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낸다라든가 문제 해결을 한다라든가 이런 활동에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육색 사고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문제 해결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제결합법이 있고 평가행렬법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몇 가지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하이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사고기법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모은 후에 과연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수렴하고 그리고 선별할 수 있는지까지의 전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사실 그 이름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뇌를 활용해서 쓰는 걸로 해서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은 뭐 말소리가 크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가 그 사람한테서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제각각 다 한계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머리에서만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은 그런 좀 소극적인 사람 혹은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기 좀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모두 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고안한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은요, 연필과 그리고 종이 혹은 포스트잇이 있으면 좋은데요. 저는 오늘 이 화면에 포스트잇을 다 채우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종이는 보통 여기에다가는 사람 이름을 보통 적습니다. 혹은 뭐 멤버 아니면 뭐 그룹의 뭐 1에 1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멤버가 예를 들어서 4명이다. 멤버가 4명이면은 보통은 이렇게 4줄을 그어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4줄을 그어서 여기에다가 각각의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적으면 되는데요. 이렇게도 해도 되지만 혹은 아이디어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3칸으로 더 나누어서 한 사람당 1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종이를 준비하면 됩니다.
네, 종이를 다 준비했으면 이런 종이를 한 사람당 한 장씩 그러면은 4명이라고 했으니까 총 4장의 종이를 놓고 가운데다가 두는 거예요. 한번 찢어볼게요. 네, 그래서 이런 종이를 가운데다가 두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가 1번이다 그러면은 1번에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적는데 이 종이를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요. 그리고 내가 원할 때 이 종이를 가져와서 썼다 그러면 다 썼다 그럼 다시 또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이를 가져와서 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종이 위에다가 적는 것, 이게 바로 브레인 라이팅 기법입니다. 그 적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사실 이렇게 다 오렸습니다. 이렇게 오린 이유는 이거를 가지고 지금부터 브레인 라이팅을 한 후에 과연 아이디어를 어떻게 수렴하고 선별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함인데요. 브레인 라이팅 기법은 매우 간단한 기법이지만 이런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아이디어를 선별해 본다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나요? 그 지난 시간에 저희 계속해서 이제 전기 포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전기 포트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모았거든요. 과연 브레인 라이팅 기법을 통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 나왔는지 하나씩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뚜껑을 투명하게 디자인한다. 주둥이에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기능을 설치한다. 주둥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 한다. 안에 칸을 나누어 서로 다른 액체를 데울 수 있게 한다. 뚜껑에 방향제를 달아서 공기전화 기능도 같이 한다. 코드를 무선 충전 기능으로 교체한다. 주둥이를 조금 더 미학적으로 바꿔본다. 네, 온도별로 물 데우기 대응 기능을 추가한다. 코드에 전기 포트 모양을 새긴다. 연결한다. 면 헹굼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플러스해본다. 자, 이렇게 멋진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이 브레인 라이팅 기법의 또 다른 어떤 장점은 이렇게 앞에 누군가가 쓴 아이디어를 보고 그 다음에 적기 때문에 조금 더 앞의 내용보다 발전된 아이디어를 적을 수도 있지만 앞에 사람이 적은 내용과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적기 때문에 좀 중복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도와주는 그런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쭉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하이라이팅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수렴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수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먼저 주어진 이 아이디어들을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끼리 모아보면서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탐색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이 하이라이팅은 이 지금 비슷한 것끼리 모은 아이디어들을 잘 봤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비슷한 것들이 묶었냐 라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3개의 아이디어를 보시면 모두 다 주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주둥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이제 발견이 됐으면은 하이라이팅 적어서 하이라이팅 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주둥이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그리고 그 아래는 지금 뚜껑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왔잖아요. 치열한 어떤 토론의 장으로 이제 갈 건데요. 이 토론의 장으로 가기 위해서 각 이 키워드별로 키워드에 집중하기 위해서 키워드끼리 이렇게 토론을 해볼 거거든요. 주둥이 3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토론, 뚜껑 2개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토론, 이 기능을 추가하는 몇 개죠? 5개에 대한 내용으로만 토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분류별로 세분화를 이렇게 시킨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는 아이디어끼리 어떤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치열하게 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이라이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하이라이팅이 끝났으면 이제 드디어 히트 확인이라는 걸 했는데요. 이 히트 확인이라는 거는 요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괜찮은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히트하겠는데? 그러면서 선별된 아이디어까지 가는 과정을 히트 확인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제일 쉬운 주둥이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자면 이제 주둥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지요. 토의를 해보도록 하지요. 네, 토론도 좋고 토의도 좋은데 치열한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요 지금 아이디어 중에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왜 이 아이디어가 좋고 그리고 이 아이디어 나쁜 점이 무엇인지를 네, 치열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둥이를 키워드로 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3개였는데 사실 이게 어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은 자기가 낸 아이디어에 집중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서 엄청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 중요한 점이 뭐예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거를 사용할 소비자들 혹은 이거를 활용하게 될 어떤 대상들이 좋아할 만한 아이디어냐,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히트 확인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면 네, 주둥이에 대해서 이렇게 3개의 아이디어가 있는데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의 혹은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주둥이를 조금 더 미학적으로 바꾼다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둥이에 태양열 에너지 발전소 기능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 주둥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둥이 너비를 조절할 수 있게에 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해봅시다 라고 했을 때 주둥이 너비는 사실 이게 그 몸체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제 물이 많이 나오거나 적게 나오거나 조절할 수 있는 것이지 주둥이의 너비를 조절한다고 해서 적게 나오거나 많게 나오거나 이렇게 양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아이디어가 지배적으로 많이 나왔다면 이 3개 중에서 이 아이디어는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2개가 남았겠죠? 그럼 2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2개 중에서 사실 요거는 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전기포트에 가격을 좀 올리는데 일조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이거는 좀 아이디어로 사용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네요. 라는 아이디어가 났다면 이것도 빼는 겁니다. 그러면 주둥이 키워드에 관련된 아이디어로는 지금 이 아이디어가 채택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몸체 아이디어 해보고 또 기능 플러스 아이디어 해보면서 각각의 아이디어가 하나씩만 남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4개의 아이디어가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4개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또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코드를 무선 충전 기능으로 교체하는 건 사실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면 이걸 두는 거죠. 그리고 안에 칸을 나누어서 서로 다른 액체를 데우게 하는 기능까지 있다면 사람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를 또 이렇게 빼는 거죠. 이러면서 필요한 아이디어를 점점 줄여서 마지막에 정말 이 전기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을 해보니까 괜찮다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마지막에 남겨놓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 히트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또 히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히트 확인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가요? 오늘은 네, 브레인 라이팅하고 히트 확인 이 2가지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볼 게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쌍비교 평가법. 예, 잠시 제가 이 표시가 좀 잘 안 되네요. 음. 우리는 매일 을 하고 살죠? 이런 고민을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2가지의 기법을 통해 나의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2개의 기법 중 첫 번째 기법은 평가행렬법입니다.
평가행렬법은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 간의 우선순위를 매기기 위해 몇 개의 증거를 들어 세세하게 분석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행지를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 동영상을 보면서 평가행렬법을 사용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예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평가행렬법이라는 기법을 가지고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리는지, 그리고 것들을 어려운 말로 선택 준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표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쓱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가고 싶은 여행지는 총 6곳인데요. 요 세로줄에는 장소를 적었으니까 가로줄에는 아까 생각해 놓은 필수 준거와 선택 준거를 순서대로 3, 2, 1 순서대로 점수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이 거리, 그러니까 필수 준거 거리에 대해 이 6가지의 나라에서 과연 가장 가까운 것은 6점, 그 다음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런 순서대로 점수를 적어보면 되는데요. 거리를 고려했을 때 가장 먼 곳, 뉴질랜드하고 미국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뉴질랜드는 한 번 더 갈아타야 되나? 직항이 있나? 정보가 부족하지만, 어쨌든 체감상으로는 미국이 가장 멀어 보이니까 미국 1점, 뉴질랜드 2점, 인도도 생각보다 멀 것 같아요. 3점, 싱가포르 4점, 5점, 6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질랜드, 미국은 워낙 땅이 커서 이쪽 저쪽 옮겨다니는 이동 거리 그 기간이 너무 멀 것 같아서 1점을 줬어요. 인도줄에 있는 것끼리 더하고 홍콩줄에 있는 것끼리 더해보는 거죠. 인도 9, 12, 15, 17점, 홍콩 10, 16, 17, 18점, 뉴질랜드 6, 12, 18점, 미국 3, 8, 13점, 싱가포르 7, 11, 15, 19점, 베트남 15, 17, 20점. 제 여행지로는 바로 베트남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고민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쌍비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어떤 여행지로 갈지 나라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리, 가격, 기간, 선호도, 여행 목적의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점수가 제일 높은, 이런 것으로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것이죠. 평가 행렬법으로 해결해 보세요. 평가 행렬법입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두 개의 기법 중 두 번째 방법은 쌍비교 분석법입니다. 쌍비교 분석법은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중에 한 가지를 고르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사용하죠. 자, 이번에는 쌍비교 분석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나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고민은 가지고 있는 돈 5,000원을 가지고 오후에 간식을 어떤 걸 사 먹을지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아이스크림을 적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쌍비교 자, 5,000원을 가지고 어떤 걸 사 먹을지 이렇게 5가지를 적고 이걸 가로와 세로축 위에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상호 비교를 통해서 선택하는 것이 쌍비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오후에 먹고 싶은 간식이 4종류니까 저는 1점에서
4점까지 아래쪽을 점수를 치운 주도록 것은 하겠습니다. 중복이기 때문에 지웠습니다. 자, 이 칸은 빵과 삼각김밥 요 두 개가 만나는 칸이죠. 그래서 빵과 삼각김밥만 생각을 해봅니다. 빵하고 삼각김밥 중에 나는 어떤 걸 더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빵이 더 먹고 싶기 때문에 빵이라고 적고요. 빵이 삼각김밥에 비해서 1, 2, 3, 4점 중에 얼마나 더 먹고 싶은지를 적는 겁니다. 저는 대략 한 2 정도 더 먹고 싶은 것 같아서 2라고 적었어요. 뭐가 더 먹고 싶냐면 1 정도 더 먹고 싶습니다. 빵을 선택한 게 몇 점인지 보는 겁니다. 자, 보면 자, 2점. 이렇게 해서 4개의 간식 중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쌍비교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Focusing on increasing employee retention. In an attempt to get rid of closely held opinions and generate new, fresh ideas, we're going to host a reverse brainstorming session. 이건 In this video, we will take a 브레인스토밍입니다. look at the benefits of reverse brainstorming, the process of this exercise, and what that looks like in Miro. So what is reverse brainstorming? Well, normally brainstorming looks something like this. You identify a problem, brainstorm potential solutions, then evaluate and implement those ideas. Reverse brainstorming is a technique where you take a break between this process to make everything worse rather than better. This creates space for us to be creative and generate out-of-the-box ideas that could ultimately inspire new solutions. Let's see this in action on a Miro board. Miro has a reverse brainstorming template designed specifically for this process that we can add to our board and customize. For example, we're going to do this exercise with a team. We can add a stickies pack from the template picker here to make it really easy for everyone to add ideas later. Let's get started. First, we'll click inside the sticky and type to clearly state the problem we're ultimately trying to solve. Now, we reverse that problem. So instead of increase employee retention, we might say decrease employee retention, or how to get people to quit their jobs. Now, let's generate ideas to make that problem worse. This is where the team can collaborate. Set a timer, then have everyone click and drag stickies from this pack to add their ideas. A good rule of thumb is to accept any and every possible idea, setting aside expectations or criticism. Wow, these ideas are awful, but that's actually a good thing. Because although these ideas might not seem very helpful now, if we reverse these ideas, they quickly become relevant to the problem we're trying to solve. Let's see how this works. 이 역 브레인스토밍은 참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걸 접하면서 참 좋은 창의적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되게 회사 같은 데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이 회사에 있고 싶어 할까라는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반대로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문제에 대한 반대의 그런 생각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사람 아이디어를 뭐 널 훔친다. 그러면 떠나고 싶겠죠. 그다음에 이제 커피를 갖다가 아이스 커피를 이제 그 뭐야 회사에서 굉장히 썰렁한, 그러니까 아주 그 썰렁한 분위기를 만든다. 이런,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분위기를 만든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서는 커피 마신 걸 금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책상을 공유를 한다라든가, 그럼 공유를 한다 그러면 책상이 너무 좁아서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떠나게 하고 싶은 요소들을 다 적습니다. 그렇게 해서 리버스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회사에 남고 싶게 하려면은 이런 요소들을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고 싶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First step, make the office feel ice cold. We could reverse this to say, make the office a comfortable and inviting space to work. Let's try another one. Make people share desks. Alternatively, we can make sure everyone has adequate space and equipment to get their jobs done. Okay, this is too much fun. Let's do one more. Shred people's paychecks. Instead, we could guarantee reliable and competitive salaries. We can continue to complete this process with the rest of our stickies. By taking those crazy and terrible ideas and reversing them, all of a sudden we have a pool of interesting and potential solutions. To close out this brainstorming process, we will facilitate group discussion or host a voting session to decide what we want to move forward with. Great. Rather than jumping into solutioning, we gave ourselves creative license to explore new ideas, which led us to groundbreaking solutions. 네, 이게 역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계속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스탬프 말씀드리고 육색 사고 기법, 이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인데 이런 활동들은 많이 하고 있죠. 그다음에 아이디어 평가, 강제 결부법. 강제 결부법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결부를 시켜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사람, 그다음에 코끼리 뭐 이렇게 세 가지를 결부시켜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 그러면 여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거는 말씀드렸고, 강제결합법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평가 백렬법, 쌍비교 분석법은 잠시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 창의적 사고 기법으로서 이제 의도적으로 유추적인 사고와 은유적 사고를 이렇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또는 아이디어를 변형, 조합, 개선하는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를 역순으로 생각해서 필요한 조건을 추론하는 이런 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래에 어떻게 될지 이런 해결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사고, 그다음에 비판적 사고 관련돼서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이렇게 쭉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적인 창의적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 역 브레인스토밍 이런 것이 있는데 브레인스토밍은 아이디어를 마음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고 자유분방하게 다수의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조합해도 되고 그걸 개선을 해도 되고 뺏겨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통해서 가능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브레인스토밍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냅틱스는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 아이디어를 결합하는 것 또는 단어를 결합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속성 열거법, 속성을 좀 열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찾는 것, 그 다음에 속성을 다른 걸로 전이시키는 것,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유튜브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이디어 평가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어떤 걸 하면 좋겠냐. 그러면 학급 서체를 구입하자, 야구팀을 창단하자, 경쟁을 유도하자, 건물을 신축하자, 문제아를 학교에서 전출시키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에 대한 효과, 교육적 효과, 애교심, 학생에 대한 효과, 지역사회에 대한 효과를 이렇게 비용 이런 걸 한 다음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플러스 3점, 까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마이너스 3점까지 매겨서 총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선정하는 이런 활동들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추의 기법이 직접 유추하는 거, 개인적 유추하는 거, 한상 유추, 상징적 유추가 있는데, 직접 유추는 직접적으로 어떤 해결 방법을 유추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사고하는 사람의 문제의 일부분에 대해서 유추하는 것이 개인적 유추고요. 그다음에 황당한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전해야 하는 것이 한상 유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모순 어법으로 모순이 있는 것을 특정 문제와 관련지 있는 것을 상반 압축이라는 그런 유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창의적인 기법들 말씀드렸고, 지금 여기에서 유튜브 영상은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좀 충분하게 됐는지 조금 그렇네요. 어,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좀 잘 보시면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